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산문지. 네, 오늘 68번째 이야기요. 막걸리를 먹으면서 와인향을 그리워하지 마라. 이게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크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yok 선생님 먼저 읽으시고요. 우리 박 교수님 저 그거, 이렇게 읽도록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니요, 그거 했어요. 435, 그 다음 거. 아, 출근할 와인향 때, 그, 했어요? 네, 목요일날 출근해서 듣기만 해서 그럴 거예요. 응. 아, 네. 부모는 할이고 자식은 435. 핫살이다. 예, 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69번째 이야기네요. 네. 네. 죄부터 읽으라고요? 네네. 네, 읽겠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복학 신청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납부 기간이 지나도록 아들은 등록금 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등록금 내야 한다는 말을 안 하니? 내가 궁금해서 묻자 아들은 복학 신청을 했는데도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금 고지 내용이 뜨지 않는다고 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되어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학교 회계부서에 전화해 보더니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복학이 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미 등록금을 내고 입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입대 휴학을 하려고 하자 학교 측에서 그 학기 등록금을 미리 내야 한다고 해서 냈다가 되돌려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안 형편상 등록금 내기 힘들어 군에 먼저 가려는 학생은 어떡하느냐? 이건 재교해봐야 할 문제다. 그 다음 접니까? 우리 저 네. 사람? 저는 그때 학교 측이 일 처리를 잘못한다고 생각돼 항의 전화를 해서 돈을 되돌려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복학할 때 등록금 인상은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반환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닐까 싶어 지난 통장을 찾아보자 분명 입금이 돼 있었습니다. 아들이 입대한 뒤 입금되었기 때문에 아들은 그런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돌려받은 게 분명하다. 등록금을 내야 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순간 제 마음을 흔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대로 내지 말고 그냥 지나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담당자가 등록금을 받은 사실은 기록해놓고 반환한 사실은 누락시킨 게 분명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전산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이 드러날 까닭이 없었습니다.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설령 나중에 드러난다 해도 그때 내면 그뿐인 상황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도 한순간 그렇다면 굳이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부정한 모습을 보이면 아들이 앞으로 부정을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분명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건 담당자의 실수다. 남의 실수를 악용해서 안 된다. 무엇보다도 내 아들인 내가 복학해서 다시 공부하는데 아버지인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항상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사는 게 중요하다. 저는 아들에게 담당자를 찾아가 언제 얼마나 학교 측 명의로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다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얼마나 잘한 일인지 참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숨긴 채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하게 했다면 아들 앞에 두고두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속여서 대학을 졸업하게 해서 아들이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해주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한때 그것은 일상의 사소한 일로 여겼지만 세월이 갈수록 인생의 중요한 일로 느껴집니다. 부모는 할이고 자식은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화살이 간역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활의 정확도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안정된 자세에서 정확한 방향을 향해 화살을 힘껏 쏘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 활이 흔들리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리 없습니다.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는 곧 자식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화살인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활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여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잘못 만들어진 활이라면 아들 또한 잘못 날아가는 화살이 될 뻔했습니다. 이미 잘못 날아간 활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모로서의 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화살로서의 아들도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들 앞에 항상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아들 또한 자기 자신과 이 사회 앞에 늘 당당한 태도를 지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아들에게 너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아들이 당연히 등립금을 내야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가려면 활의 몸이 많이 휘어져야 합니다. 가장 멀리 날아간 화살은 등이 가장 많이 흰 활에 의해 날아간 화살입니다. 부모라는 활이 자식이라는 화살을 성공이라는 인생의 하늘 속으로 멀리 날려보내려면 부모의 몸과 마음이 또한 크게 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휘어지면서 힘이 들어도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실제로 늙은 부모의 육체는 등이 활처럼 굽어집니다. 그동안 활살인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하며 활의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활처럼 깊게 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식도 그만 자기 자식의 활이 되고 맙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울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 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제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된 뒤 쓴 아버지 나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 제가 그러게요. 며칠 전에 포에즈. 며칠, 며칠, 며칠 전에 예, 그때 왜 내가 한번 가니까 아들 표정이 어둡다 그랬잖아, 그죠? 네. 음, 그래갖고 제 이- 나도 다 애 키우는 거죠. 끊어지는데요. 막 봐, 뭐 이랬거든요. 근데 얘들이 지금 살아가는 건 내가 흔히 어? 끊어졌어. 뭐라고요? 계속 끊어졌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얘들을 그냥 가서 보면 표정만 봐도 보이고 애들 눈빛만 다 보여. 그래갖고 조금 갔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 엄마가 볼 때는 이제 애기들이 어릴 때는 아무 감정을 표현 못 하니까 그냥 따라준다 싶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이 여름이가 오만 거를 다 보고 밖에 거 보고 지수성이 강하고 고집도 부르니까 그리고 얘는 또 남자니까 하지 마. 막 이런 걸 하고 이 또 우리 며느리 초롱이는 다 그런 걸 지켜보니까 둘이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애들한테 자꾸 지적질을 한다. 그게 보기가 안 좋다. 막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요래 보면서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 엄마 좀 이따 전화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알아서 가니까 또 좀 이따 전화가 왔어. 그게 이제 엄마 이런 생각을 쭉 이야기해 주니까 엄마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쭉 했지. 엄마는 그게 다 보인다. 니는 못 보지만은 너가 정말 지금
둘이서 너무 잘해오고 있고, 진짜 너희 집에, 서울에 지금 우리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더니, 친척들이 자꾸 이 집에 가, 우리 아들 집으로. 가면은 애들 있다고 보러 가고, 또 서울에 가니까 또 뭐 오빠 집에 간다고 하고, 조카들도 가고, 자꾸 가고, 그래. 그런 게 눈에 지금 자꾸 보여서. 그래, 그런 것도 잘 챙기는 것도 너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지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사람 인맥이고 재산이고, 너가 안 좋으면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간다. 그것도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내가 요즘에 또 최근 들어서 포항에 자꾸 놀러를 와. 지금 3주째예요. 첫 주도 친척 오빠가 와가지고 여가 내가 친구들하고 포항에 놀러 갈라 한다. 네가 그 살아서 전화를 하게 되네. 어디를 가면 좋을까? 쭉 또 이야기를 풀어내고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친구 둘이가 부산에 이제 창원에 하고 울산에 사는 친구인데 무슨 결혼식 때문에 둘이 만나갖고 우리 포항으로 놀러 가자. 또 전화가 와. 또 내가 뛰쳐나갔어. 또 지난주 어저께는 내 우리 학교 체육대회 한다고 또 부산에 갔는데 언니가 또 어디 가족하고 여행 갔다 오다가 이어 들렸다면서 미호가 어디를 가면 좋나? 이게 뭐지? 요즘에 계속 그냥 그런 나는 저거 호미가 습에서 거기를 하고 그 주변에가 지금 포항이 제일 핫한 곳으로 떠서 우리가 다른 데 여행을 가면 요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자꾸 추천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뭐 좀 뭐 무슨 얘기 하다가 이래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모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모도 보이는 거고 항상 저는 막 내가 좀 힘들 때마다 엄마를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나고 행복할 때는 하나도 엄마가 생각 안 나. 참 못됐지.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좀 철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도 좀 느껴졌어요. 참 시 요즘 하나에 갖고 어머니 오만 가지 살아계셔요? 생각이 다 스쳐가네. 응? 어머니 살아계셔요? 친정엄마. 아유 오래됐어요. 십몇 년 됐어 돌아가신 지. 돌아가셨죠? 응. 그게 나는 그때 그거를 보고 또 음, 내가 또 이 아파갖고 그런 것도 보고 이제 그런 거 음. 보니까 먼저 그런 게 좀 깨달아진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 좀 그런 게 보여요. 어. 엄마도 갑자기 돌아가셨어. 내 그때 그랬잖아. 여름방학에 애들 콩쿨 막 연습하고, 우리 보통 여름방학 때 콩쿨, 겨울방학 때 하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엄마 보고 왔는데, 엄마야, 갑자기 또 며칠 또 엄마가 위독하대가 그냥 또 내려갔어. 그래가 그때 그 정해진 날짜에 애들 콩쿨을 못 내보내고, 이 음악 세계에 내보내려고 준비했다면, 다른데 이제 또 날짜가 정해진 데를 할 수 없이 이제 엄마 상을 치러 와서 내보낸 적이 있었어. 그때 나갔을 때 그 학원에 보면 헌수막 애들 콩쿨 나갔던 헌수막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게 엄마가 흔적으로 남겨줬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그게 십몇 년 동안 계속 걸리가 있거든,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이상한 이야기가 한 방에 도네.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내가 자식이 돼 보니까, 아니, 응. 자식이 있으니까 엄마를 이해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때가 돼야 된 것 같아. 맞아요. 금방은 엄마를 이해가 안 되고 늘 네. 엄마는 평생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여튼 우리도 지금 여기 뭐 그 밴드에 자기 뭐 계획문 써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참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어. 뭐 우리는 지금 그래도 쓰는 게 이만큼 오니까 써락하면 어쨌든 뭐 써볼 요량도 하고 조금 용기가 나기도 하는데 우리 그 학우 중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글을 써락하면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었고 그 또 저 집의 아들 자녀 누구는 학교 선생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할 거야. 그런 게 항상 있었고 자기는 흰 백지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하나도 못 쓰겠대요. 진짜. 그 얘기를 쭉 듣고, 진짜 사람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또 다른, 그래 내가 이제 어젯밤에도 그러면서 그냥 그 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햇볕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여름이고 겨울이고 무조건 시커먼 그거 얼굴 눈만 내놓고 가려해가고 옆에서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얼마나 잘났게 피부 보한다고 저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가리고 사진을 다 베려놨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햇빛만 보면 막 얼굴이 디비지가 난리가 나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갔어. 이제 이 사람도 계획문 써라 뭐 독서동에서 뭐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쌤 저는 그래서 쓰는 걸 너무 힘이 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선생님 말이 충분히 나는 진짜 공감이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주고받았어. 그게 사람마다 왜 저 사람 못할까? 우리 그 교수님 저거 지난 토요일 날 블로그에 그런 거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하트 달았는지 글 적었는지 모르겠고 그와 인간관계 간얘기 글 교수님 적으신 네, 거. 그 예,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있잖아. 그거 나오대요. 글. 네네. 그거 진짜 공감되게 잘 읽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충분히 이제 말을 못했을 때 이해를 못했을 때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100번 공감도 가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되게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기억해도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지금 오늘 갑작스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아버지를 되게 많이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그, 나서 아이들이 생기고 큰애가 이제 병원에 그 열이 나고 자주 다녔었거든요. 음,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달려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이렇게 그 한테 전화해서 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음,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그 등치는 짤딱막한데 음, 어, 되게 그 정단이 있으신 분인데 그리고 되게 부드러우신 분이고 이 이야기를 잘 해주세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웠어. 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하고 이 풀어지면서 음, 고3 때부터 고3 때가 아니라 군대 갔다가 군대 이제 가기 바로 전 뭐 이럴 때부터는 동네 그 잔치집 있으면 항상 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가서 막걸리 같이 먹고 음. 예, 그랬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갑자기라는 게 간암 말기 판정받고 그러니까 복수가 차서 병원에 갔는데 20 며칠 한 달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아, 걸어 돌아가셨다가 그대로 그냥 음, 돌아가셨는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지내보니까 몸에서 내 몸에서 그런 반응을 한 게 아닐까 예,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지하고 되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마 그런 일을 내가 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가 그런 게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모님 보내고도 어떻게 보면 어, 그 저희 어머니보다도 사실은 이제 더 자주 가서 뵀던 음, 분이 장모님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살아계시고 같이 움직이면 제가 볼도 막 만져주고 얼굴에 갖고 막 대고 비비기도 하고 음, 이제 사이가 이런 사람 잘 없는데 하여간 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쵸.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했었는데 그리고 또 되게 많이 좋아하셨고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 보내놓고 나서도 되게 마음에 이런 어떤 여운이 많이 남는다고 할까? 그런 음,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뭐 부모가 우리한테도 그렇게 느껴질 텐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 우리만큼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이들도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느끼겠죠. 안 느끼지. 이게 하여튼 조금 우리는 나는 막 자주 전화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가 또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가면은 또 우리 애가 뭐 볼리볼 나가면은 내보고 앉아가 이면 내가 다 이야기를 해. 다 제가 또 들어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도 우리 아들 귀하다. 초롱이가 저리 말하는 거 엄마 기분 좋겠어?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러면 초롱이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가 다 받아줘야지. 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럼 엄마 받아주지 그러면 안 받아주나? 아 그런 거 해요. 그럼 또 지는 또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는 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알겠다. 입장 다 차이 나네. 알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고. 엄마, 그럴 때는 엄마가 다 받아줘야지. 초롱이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이래가지고 한번 웃었구만. 그래서 그래, 아, 말은 알아듣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 것만 챙긴다고, 지 아내만 챙긴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음. 그런 거 보면 이미혁 선생님이 그 고부간의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거를 되게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내가 남편을 보면은 막 투덜투덜 그래도 절대로 오해 살리를 안 해요. 딱 보면은 뭐 어머니한테 내 얘기를 이야기한다든지 또 뭐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오해 살리를 안 해갖고 내가 또 그런 거 하나 보면 그래 하여튼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갈등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만 그러거니 하고 물 흘러가듯이 지금 지내온 게 어찌 보면 지혜롭고 어찌 보면 미련스럽고 어찌 보면 발전이 없는 거지만 나는 내 스타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발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는 대추 한 알의 시의 삶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고부간에는 네. 그리고 저기 부부간에 자식 간에 그 아무 일 없이 살았다는 것은 그 대추 한 알의 그 시 있잖아요. 음, 대추 한 알의 그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 그죠. 그렇잖아요. 다 그 사람 경험에 다 그게 틀리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그죠. 그럼요. 예. 다 제가 연륜이, 근데 혜지 소장님. 제가 연륜이 짧은데, 이미혁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부부간의 그 발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지금 이제 50대 이후의 부부들 보면 뭐 저도 포함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거나 대립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지금 뭐 그런 갈등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발전인 거 아닌가요?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대립이 없었던 거지. 어, 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장이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이미옥 선생님이 대립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왜 투덜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미옥 선생님 지금 벌써 우리 4년째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뭐 집에 가갖고 숟가락만 안 세봤지. 근데 재미있는 게 이 4년 기간 동안에서도 그 두 분의 관계 성장 스토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두 분을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책에서 그런 거 읽었잖아요. 그 유명한 팝 가수가 50년 전에 자기 부인하고 어, 약속을 해서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한 사람은 참아주기로 했다. 이미옥 선생님을 보면 그 내용을 되게 잘 실천하는 부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한쪽의 목소리가 올라가면 이미옥 선생님이 뭐 투덜거릴 때도 있지만 그때는 남편이 받아주시고 남편이 조금 분위기가 면 이미혁 선생님이 또 잘 이렇게 해주고 그게 두 분의 아마 그 삶의 지혜가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어머니와의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를 좀 불편한 부분을 남편이 옆에서 부추기지 않고 그거를 잘 조율을 해온 것 같다라고 그거를 스스로 느끼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혜지 소장님이 말씀한 것도 맞고 또 아마 그 김혜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성장한 거 아니냐. 안 성장한 것 같지만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남들은 갈등이 많은 한 입을 덮고 자지 않는 그런 그 50대, 60대 부부들이 많은데 지금은 같이 그래도 떨어져 있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혹시 뭐
그 같이 같은 이불 안 덮고 자는 분들이 있진 않겠지요. 예.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딸이랑 통화를 한참 동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라고 했고,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저께 이제 한참 이제 통화를 했는데, 큰애 둘째들이 다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마음 아픈 것들 중에 하나가, 음, 지, 그러니까 집에 기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내가 언제 어디에서든 집을 의지해야지, 부모를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잘 성장하면서 성장기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애들한테 주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인정하는 거는 엄마는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다. 어,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제 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뭐 좀 저도 짠하고 이제 뭐 아픔이 있기는 하는데, 어, 진짜 부모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 자식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 사랑이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그 자식 사랑 사랑은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편이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좀 허전해하고 속상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많이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 복수차고 그 폐에 물차고 그래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간경화 판정을 받았는데, 요즘에 술을 잘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게 이제 생활이 이런 게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저도 이제 갈등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잡고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이제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다 잡아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힘들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게 좀 제거가 됐어요, 지금은.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애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좀 차려지기는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힘듦이 제거됐다는 게 아마 크기가 줄어든 거는 아닐 거고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크기가 공허했던 거 그런 어떤 그것이 채워지면서 내공이 쌓인 거죠. 쌓이면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질 수도 있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저도 이렇게 살면서 그런 부분 지금 최근에 한 50 중반 이후의 삶을 살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가장으로서 역할을 내가 얼마나 해왔을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늘 집만 지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다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슬럼프로 내려갈 땐 빨리 슬럼프는 헤쳐나오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커뮤니티,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 좋은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우리 이 정우성 작가의 이 책의 제목이 저는 되게 마음이 들어요.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매일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면서 시작을 했던 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용기가 되어주는 그 한마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에너지가 붙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역시나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되게 감사한 게 결국은 긍정으로 풀어내잖아요. 우리 김혜지 소장님, 그래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잘 이겨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겨내고 있어. 저희 책 선정해 주신 거 한번 이미지 올려주시겠어요? 구매해야 될 거. 아,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거의 끝나가죠. 아침에 이렇게 듣는 이야기만으로도 간접적으로 되게 힘이 되고, 인사이트도 얻고, 삶의 지혜도 얻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까 임효옥 선생님 부부간의 갈등 없이 남편분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저는 제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조금 화가 났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조금씩 이제 화를 내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같이 진짜 아까 볼륨을 한쪽에서 높이면 볼륨을 낮춰서 그냥 가만히 침묵으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가족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좀 애써야지라는 노력의 힘을 조금 보여줘요. 그러니까 조금 요즘에는 좀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집안에 있는 사람하고 일단 먼저 이게 조화가 이루고 아무 이런 큰 불협화음이 없어야 밖에서도 이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임용 쌤이 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또 내 안에 내면이 단단해져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같은 문제에 이렇게 딱 부딪히더라도 내가 단단해지면 그릇이 그만큼 커지면 그 문제도 이렇게 핸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수업 끝나고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조금 이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그 여유가 좀 더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단단해지기 연습 네 그런 걸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감사해요. 우리의 작은 나눔이 조금 더 힘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김민숙 선생님 말씀하신 남편과의 그 관계를 내가 조금 볼륨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개선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행동에 잘 안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저도 그게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도 크고 그런데 조금만 하면 화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볼륨을 좀 낮추면 되는데 그게 아직도 이 조정 중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 거 그게 보면 다 있는가 봐요. 예, 그 교수님 지금 그렇죠. 볼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내가 예. 맨날 그것 때문에 항상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제발 좀 목소리 내가 작게 하면 좀 톤을 똑같이 하면 내가 한마디고 주고받고 하는데 남편 항상 목소리가 그거 갖고 똑 싸우는 것처럼 그럼 나는 말하기 싫어질 때가 많거든요. 예. 그걸 뇌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게 아니다. 내 스타일이다.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참 우리가 진짜 그 교수님 지난번에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한 사람이 톤 올리면 한 사람은 같이 절대 그거 맞대지 마라. 그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제가 예. 메모해놨다니까 그 말이 와닿아가지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똑같이 목소리 높이지 마라. 그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것도 아이들은 결혼할 때 그런 거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너 이런 약속해라 하고 시작해라 그런 걸 말해주고 싶어. 제가 우리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생일 여보 소리가 안 나와. 도한이 아빠 자기 있잖아. 나 그 두 마디밖에 안 하거든요. 여보 소리가 예. 아직도 안 나와. 그래가 내가 우리 애 보고 너는 결혼한과 동시에 여보 소리 하면 참 이쁠 것 같다 하니까 엄마 얘들 금방 하는 거야. 여보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이 그거 하지. 여보 이거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 되게 보기 좋아. 나는 그게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가지고. 얘들은 금방 했어. 그런 거를 좀 진짜 지금도 너가 만약에 결혼하면 싸울 일 많다. 안 싸우는 절대 발전이 없다. 하지만 지혜롭게 잘 하면 더 일이 성장되고 좋은 거로 된다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한 사람이 목소리 높이면 같은 목소리 내지 말고 한 사람은 참아줘라. 그거 약속 되게 좋았거든. 저도 그거 말이 얼마나 공감되는 건지 진짜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읽어볼 때. 그래서 책을 참 읽으세요. 재밌네요. 결혼하면 싸울 일이 많은데 안 싸우면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맞아요. 싸우면 지혜롭게 서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해할 때 성장하는데 그게 응,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든지
뭐 하여간 뭐가 좀 그 양보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대부분 양보와 배려가 결여돼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시간이 또 네, 예, 사진, 돼서 저희 사진 찍고 예, 오늘 이제 아침에 맨발 걷기를 하려고 운동을 먼저 하고 가려고 일찍 안 갔습니다. 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사시고요. 하여간 그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을 거고요. 아픈 일도 있을 거고. 저도 뭐 6월 4일 날 이제 그게 그 목표로다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6월 4일 날 병원에서 어떻게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릴지라고 지금 검사했던 게 그때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피 검사하고 저기 혈관 CT 촬영한 거 다 그때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을 먹어야 할지 뭐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목표로 몸무게도 지금 한 5, 6kg 줄여야 되고 어, 1.4kg 줄였는데요. 5, 6kg 줄여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한 4kg 더 줄여야 돼 최소한. 그래서 아, 그렇게 목표를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 하이가 어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과나물 한 그루 심는다는 심정으로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우리 성경쌤 말씀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선글라스가 늘 잘 어울립니다. 마스크 위에 선글라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좋은 하루 네. 되세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